원형 연결 리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원형 연결 리스트는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가 다시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 원형 연결 리스트를 구현해 볼 텐데 앞장의 단순 연결 리스트와 달리 헤드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포인터는 어떻게 되냐면 노드가 아니라 포인터죠. 따라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막바로 소스를 가지고 우리 원형 연결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3개를 차례대로 새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살펴본 내용은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단순 연결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생성과 노드의 추가 제거, 그리고 리스트 원서 반환, 예제 프로그램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헤더 노드가 아니라 헤드 포인터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포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서 단순 연결 리스트와 달리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좀 다소 복잡하죠? 그게 헤드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먼저 아무것도 없는 공백 리스트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그리고 공백 리스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죠. 그 경우에 제일 앞에 첫 번째 노드로 추가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공백 리스트가 아닌데 첫 번째 노드에 추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백 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노드 추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왜 경우가 달라지느냐? 그건 바로 원형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형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그랬죠? 노드의 마지막 노드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가 첫 번째 노드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는 첫 번째 노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한 로직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추가하는 가장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1인데요. 자, 원형 연결 리스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공백 리스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헤드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켜야 되죠?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 리스트는 마지막 노드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근데 마지막 노드가 곧 첫 번째 노드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좀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공백 리스트가 아닌데 첫 번째 위치에 포지션이 0인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노드가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에 헤드 포인터가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재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노드를 찾아서 제일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가 누굴 가르쳐야 될까요? 새로 추가되는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케이스 1-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죠. 자, 노드 추가의 마지막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의의 위치, 임의의 포지션에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앞서 우리가 단순 연결 리스트와 거의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소스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add cl element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cl은 circular 리스트가 되겠죠. 원형 연결 리스트의 그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앞서 단순 연결 리스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설명 생략을 하고요. 자, 이쪽 부분이 중요합니다. if 포지션이 0과 같다. 즉, 첫 번째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죠. 앞서 살펴본 케이스 1, 특별히 케이스 1-1과 케이스 1-2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current element count 0이라는 얘기는 뭐죠? empty 리스트, 그 리스트에 아무 노드가 없는 경우죠. 이 경우는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헤드 포인터를 새로 노드로 해주고요. 노드의 다음 노드로 자기 자신을 설정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공백 리스트가 아닌 한 개 이상의 노드가 저장되어 있는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가장 첫 번째에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마지막 노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찾냐면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가 첫 번째 노드죠. 첫 번째 노드는
예, 헤드 포인트 가르치는 그 노드죠. 따라서 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 왈문 루프를 거치게 되면 P-last 노드가 예, 원형 연결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노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노드의 다음 노드가 예, 기존의 첫 번째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로 현재 우리가 새로 추가하려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위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죠. 이건 앞서 살펴본 단순 연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P 프리 노드를 위치 인덱스 포지션 -1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해당되는 노드들 사이에 링크를 재설정해주는 로직입니다. 단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원형 연결 리스트는 헤드 포인트를 이용하기로 했죠. 따라서 루프를 돌 때 포지션 -1만큼 루프를 돈다는 것,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단순 연결 리스트는 스타팅 포인트가 헤더 노드였기 때문에 포지션만큼 루프를 돌았다면 원형 연결 리스트는 우리 헤더 포인트를 이용했었죠. 포지션 -1만큼 루프를 돌았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원소 노드의 추가 끝났다면 커런트 엘리먼트 카운트를 1 증가시켜주고 리턴 값 스토어를 해준 다음에 함수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헤드 포인트를 이용했죠. 헤드 포인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냐면 먼저 첫 번째 노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케이스 2는 첫 번째 노드 제거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드 제거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노드가 2개 이상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첫 번째 노드 제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요. 만약에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제거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공백 리스트가 되죠. 그러니까 포인터가 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아주 스페셜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를 캐스 1-1 그리고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가 아닌데 첫 번째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경우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케이스 1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남은 노드를 제거해 버리니까 예, 헤드 포인트가 뭐가 되죠? 예, 널이 됩니다. 널. 가장 단순한 경우죠. 예,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경우는 첫 번째 노드를 제거하긴 제거하는데요. 제거하더라도 empty 리스트, 그러니까 공백 리스트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노드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으면 어떻게 되죠? 예, 헤드 포인트가 원래는 제거하려는 노드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제거하려는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르치도록 예, 링크를 재설정해 줍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왜 끝이 아니냐면 원형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가 원래는 제거되는 노드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게 아니라 새로 제거된 이후의 노드를 가르치도록 하는 링크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즉 케이스 2-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노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경우를 처리한 경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우는 첫 번째 위치가 아닌 임의의 위치 포지션에 있는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살펴본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경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우리 소스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remove cl element 펑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기존의 그 remove element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포지션이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케이스 1-1과 케이스 1-2에 해당되는 경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드 카운터가 1, 현재 노드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이 노드를 제거하면 이제 empty 리스트가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예, 단순히 제거하려는 노드를 대해서 메모를 해주고 그리고 헤더 포인터가 널로 대입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스페셜한 경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예, 첫 번째 노드를 제거하긴 하는데 첫 번째 위치의 노드를 제거하긴 하는데
empty 리스트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마지막 노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노드를 찾는 경우는 이 앞서서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에서도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에 케이스 1-2에서 살펴봤죠. 그 방법에서 while문을 통해서 last 노드를 찾았습니다. 자, 찾았으면 자,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가 어떤 노드가 돼야 되는 거죠? 삭제되려는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헤드 포인트가 가르치는 노드는 그렇죠. 삭제되려는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링크 재설정 이후에 델로드를 메모리 해제를 해주면 캐스 1-2 경우에 대한 처리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일반적 위치에 있는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연결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P3 노드를 잘 찾아야겠죠. 즉 위치 인덱스 포지션 -1 위치에 해당되는 P3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찾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단 헤드 포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포지션만큼이 아니라 포지션 빼기 1만큼 루프를 돈다는 점,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찾았으면 이후에 그 삭제된 노드에 대한 그 링크를 재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해 주고요.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1-1, 1-2, 케이스 2에 대한 처리를 마쳤으면 현재 엘리먼트 개수를 1 감소시켜 주고 성공했다고 리딩업 설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remove CL 엘리먼트의 처리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살펴보았는데요. 원형 연결 리스트는 단순 연결 리스트와 거의 유사하지만 마지막 노드가 첫 번째 노드 연결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른 소스는 기존의 기본 단순 연결 리스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기타 다른 함세 설명이나 example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그리고 소스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결 리스트로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노드들이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링크가 오른쪽 링크, 왼쪽 링크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오른쪽 링크는 기존의 단순 연결 리스트, 원형 리스트에서 원형 연결 리스트가 살펴보았던 그 링크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연결된 링크죠. 왼쪽 링크, 이전 노드에 대해서 가리키는 링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중 연결 리스트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이전 노드에 대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접근이 아주 편리하다는 접근 편의성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링크에 대한 메모리가 더 필요하죠. 추가 메모리가 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는 헤드 포인터를 이용했죠. 그래서 케이스가 세 가지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모두 세 가지가 생기는 그런 좀 다소 좀 어려운 경우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중 연결 리스트에는 헤더 노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노드는 포인터를 저장한 노드를 더미 노드를 사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헤더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헤드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훌륭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헤더 이중 연결 리스트에 있는 어떤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P 노드라고 하면 포인터죠. 이 P 노드는 P 노드의 왼쪽 링크, 그러니까 이전 노드죠. 이전 노드의 뭐죠? 오른쪽 노드, 그러니까 다음 노드죠. 그러니까 P 노드의 이전 노드의 다음 노드와 같고, 그리고 P 노드는 또 뭐랑 같은 거죠? P 노드의 오른쪽 다음 노드의 이전 노드와 같다는 이런 조건이 항상 만족합니다. 왜죠? 헤드 포인터를 이용한 게 아니라 헤더 노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우가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중 연결 리스트에 아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공백 리스트인 경우에도 이 특성이 만족됨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중 연결 리스트도 살펴볼 연산이 동일합니다.
생성과 추가 제거, 기타 예제 프로그램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솔루션에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추가 새 프로젝트 03 04 확인. 다음 빈 프로젝트죠. 마침. 자, 그리고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생겼죠. 우리 03 쪽에서 파일을 이제 복사를 했어요.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게 아마 읽기 전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읽기 전용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적용,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 기존 항목을 누르시고 03 언더바 04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 3개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03 언더바 04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주죠. 일단 빌드부터 한번 해볼까요? 빌드. 빌드에 성공했네요. 이제 그러면 실제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구조를 볼까요?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기존에는 오로지 그 리스트 노드에 링크가 하나였죠. 라이트 링크 해당되는 게 하나였다면 이제 레프트 링크, 양방향 링크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W 리스트, 리스트 자체의 구조체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 밖에 함수도 기존에 정의된 함수와 동일하고요. 일제 생성 소스를 한번 볼까요? create W list인 경우에 살펴보자면 먼저 메모리를 할당해 주고요. 그리고 널치클 해주고, 그리고 메모리를 초기화해 줍니다. 메모리 초기화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써서 살펴본 것처럼 공백 리스트인 경우에, empty 리스트인 경우는 어떻게 있죠? 헤더 노드의 레프트 노드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죠? 헤더 노드 자신을 가르치면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헤더 노드의 라이트 노드 또 누구죠? 바로 자기 자신이죠. 무슨 그림이냐고요?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 empty 리스트인 경우에, 공백 리스트인 경우에 헤더 노드는 모두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하는 부분. 바로 이중 연결 리스트를 생성해주는 함수의 이 초기화 루틴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는 앞서 살펴본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추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내가 포지션,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줘야겠죠? 포지션 -1 이 위치에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야겠죠. 그게 p-free 노드였습니다. 자, 찾은 다음에 링크를 재설정해줘야겠죠. 자, 이중 연결 리스트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포지션 -1 위치의 p-free 노드와 포지션 위치의 p-free 노드 학습 변선자 p-r링크, r링크죠. 오른쪽이라고 해서 r링크. 자, 두 개의 노드가 있고 내가 추가하려는 새로운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노드들 사이에 링크를 재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림을 보자면 단순하죠. 뭐냐면 p-free 노드의 다음 노드가 넥스트 노드가 r링크죠. new 노드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p-new 노드의 다음 노드가 p-r링크죠. 기존의 p-free 링크의 p-r링크, 즉 기존의 포지션 위치에 있던 노드가 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r링크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레프트 노드는 어떻게 설정해 주면 되죠? 기존의 포지션에 있던 노드의 레프트 링크가 새로 추가하려는 p-new 노드가 되면 되고요. p-new 노드의 레프트 링크로 기존의 포지션 -1 위치에 있는 p-free 노드가 되면 됩니다.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소스를 통해서 또 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추가하는 add dl 엘리먼트입니다. dl은 doubly 리스트의 약자겠죠. 자, 앞서서 이렇게 포지션의 위치를 검증하고 메모리 할당하고 초기화하는 부분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p-free 노드의 위치를 움직여줘야 된다 그랬죠.
포지션 마이너스 1 위치까지 그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이 노드를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순서대로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인트를 이용해서 링크를 재설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아니라 다른 순서 하게 되면 포인트가 서로 엉키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 이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드 사이에 링크를 재설정해 주는 이 네 줄의 경우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네 줄은 앞서 PPT에 살펴본 이 순서 1, 2, 3, 4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은 기존 PPT 그림과 거의 똑같은데요. 동일한데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좀 다르죠? 왜 다르죠? 예, PNew 노드의 PR 링크에 PL 링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1, 2, 3단계를 거치면서 PNew 노드의 PR 링크가 누구를 가리키게 됐죠? 예, 기존의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있던 노드를 가리키게 이미 스텝 2, 두 번째 단계에서 바꿨죠? 따라서 네 번째 줄에서는 PNew 노드의 PR 링크, 이게 바로 기존의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있던 노드고 그 노드에 L 링크로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에 있는 이 네 번째 링크 노드의 링크 재설정이 바로 이 소스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는 단순 연결 리스트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제거하려는 위치가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포지션 마이너스 1 이 위치인 pfree 노드를 먼저 찾고요. 그리고 제거하려는 노드의 위치 다음번 포지션 플러스 1 인 위치에 있는 노드를 또 찾습니다. 결국 pdel 노드 학습의 연산자 prlink, 내가 제거하려는 노드는 pdel 노드가 되겠고요. pfree 노드는 제거하려는 노드의 이전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링크를 재설정을 해주는데 심플하게 pfree 노드의 r링크, 즉 오른쪽에 있는 다음번 노드가 포지션 플러스 1 위치에 있는 노드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포지션 플러스 1 위치에 있는 노드의 L링크가 포지션 마이너스 1 위치에 있는 노드로 재설정해 주게 되면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의 노드 제거 마치게 되겠습니다. 소스를 볼까요? 자, remove DL element입니다. 자,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있는 자료를 제거하는 경우죠. 앞서서 포지션 체크, 다음에 p리스트가 널인지 체크하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pfree 노드는 어떻게 이동하죠? 포지션보다 작을 때까지 루프를 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삭제하려는 노드 pdel 노드는 pfree 노드의 오른쪽에 있는 노드가 되겠죠. pdel 노드를 찾고요. 자, 그러면 심플하다고 그랬죠. pfree 노드의 PR 링크를 삭제하려는 노드의 PR 링크, 즉 위치 인덱스 포지션 플러스 1인 노드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위치 인덱스가 포지션 플러스 1인 노드의 L 링크를 pfree 노드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해주고요. 현재 이중 연결 리스트에 원소 개수를 1개 감소해주고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리턴 값을 리턴해주면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제거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순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세 가지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절이죠. 다음 절로 지금까지 살펴본 연결 리스트를 응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 연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